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물리라는 과목이 있죠. 물리라는 과목에서 처음으로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우리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배우거나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상자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저기 잭기럽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잭기럽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것들 뭐 등속도 등가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이제 우리 물리에서의 수직선에서의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뭐 양수고 왼쪽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변수가 몇 개냐면 변수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할까? 아무튼 그게 2개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요소가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축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로축이 시간축, t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그 시간에 따른 위치를 기록한 xt가 되는 거예요. 위치를 기록한. 그러니까 1차원에서의 운동은 축이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평면에서의 운동을 다루려면 수직선 위가 아니라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다루려면 축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간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 2는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배우게 되고 이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공간좌표가 필요한데 이 공간좌표가 기하에서 배우게 되니까 사실 그 기계공학이나 뭐 어쨌든 그런 거 하려면 사실 미적분 2랑 기하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겠죠. 왜냐면 이 2개가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미적분 2랑 기하를 구분해 놓은 거지 외국에서의 수학은 이게 결국 하나로 다 이어지게 되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거를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의 수직선도 못하는 새끼가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적분 1은 이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다루게 된다. 그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가로축은 t고 세로축은 위치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랬을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속도라는 거는 뭐냐? 속도. 이 도자가, 이 뒤에 도자가 방향을 말합니다. 뜻이 방향. 그러니까 방향과 빠르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말하는 거고 속도라는 말은 방향과 빠르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보통 속도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인생이 잘 가고 있다. 양의 방향이니까 속도가 플러스다.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인생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2층 저기 PC방에서 썸머스쿨 하고 있다. 그럼 인생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썸머스쿨 대비해서 다 인테리어 새로 하고 막 광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썸머스쿨 대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을 속도가 플러스인 상황,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속도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속시 해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러면서 이게 배웠을 거야 아마 이 세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건데, 여기 다 이미 내재되면서 알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다가 1시간 뒤에 8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대요. 차로. 또는 내가 여기 있다가 2시간 뒤에 150km인 지점으로 이동했대요. 그럼 내 속도는 몇이에요? 1시간당 몇 킬로 간 거예요? 75km 간 거니까 이미 여러분 다 배웠듯이 75km per hour 이렇게 지금 이미 배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속도라는 겁니다. 제발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조금 정확히 말하면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앞에 정확한 말을 붙이면 무슨 속도라고요?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하게 되면 평균 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평균 속도는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뗐고 그거는 이미 이제 아는 거고, 지금 여기서 굳이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는 순간 속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지금 이 순간의 속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시간 동안 150km 간 건 알겠는데 그 중간에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계속 변해갈 거란 말이야. 어떨 때는 악셀 밟고 어떨 때는 정지하고 어떨 때는 악셀 밟고 정지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째끼로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순간 속도는 어떻게 하냐? 미분을 배웠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시간의 변화량을 0에 수렴시키는 거죠. 0으로 시간의 변화량을 보내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행동이 뭐냐? 지발 지금 집중해야 돼 진짜. 그게 바로 t에 대해 위치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봐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를 제가 배웠던 거의 내용을 볼게요. 자, f'x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였어요. 이거의 정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을 0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게 평균 속도예요. 이걸 t로 바꾸고 이걸 x로 바꾸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 이게 시간의 변화량인데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 x를 t에 대해 미분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있을 때 이 뜻이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는 것처럼 f'x가 결국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놓아진 식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를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낸다는 이 행동이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순간 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우리가 했을 때 사실 이런 것까지의 깊은? 이런 것까지의 조금 더 깊은 교과서 수준보다 개념은 사실 이 문제 풀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한 거를 자세히 말한 것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들은 이후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여러분, 가속도. 여러분 그 가감이라는 말을 알죠? 가감. 더하기 빼기를 말합니다. 가감이란 건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가라는 거는 속도가 얼만큼 더해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란 말 자체가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 여러분, 속도를 V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잘하는 거는 그동안 수업 들으면서 다 알았을 거예요. V는 영어로 어떻게 읽냐, 이거? 네. 지발, 진짜 말해봐. 어떻게 읽어? 빌로시티? 빌로시티. 그러니까 그거의 앞 글자인 V를 따서 속도는 V라고 적습니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속도는. 그랬을 때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건데, 속도의 변화량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가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가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순간적인 가속도. 그 순간적인 가속도인데 여기 순간이란 말이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야. 이 단원에서. 원래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얘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된다고. 시간의 변화량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의 찰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V를 T에 대해 미분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럼 V를 T에 대해 미분한다는 거를 간단히 말하면 뭐가 되냐?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라는 말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은 이걸로 끝이에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지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정도로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그냥 외웠었어요. 학생 때. 지발. 그냥 외우고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풀 때. 어쨌든 그런 거다. 실제로 제가 문제,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저희 현우진 선생님도 뭐 문항거래? 그걸로 뭐 재판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 지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발 그 문제를 다 자기가 만들 수 있어? 아니 그 현우 선생님이 수업도 찍으면서 그 문제들을 전부 자기가 다 만들면 지발 그러면은 지구방위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럼 돈을 주면 다행이지. 지발 야 돈을 문제 만들어 받고 야 돈을 안 줄게. 지발 문제 받았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드신 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다. 과학고나 뭐 아무튼 지발 굉장히 능력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문제지. 근데 이게 이 프레임이 그 학교 선생님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해돼야 안 돼요. 현우 선생님은 업체 하나를 만들어서 이 업체에다가 문항을 잘 사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럼 그 학교 선생님을 공격하는 쪽으로 기사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총알바지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만 뒤지게 때리고 있는. 죄송해요. 제가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 킬러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 과학 문제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카이스트생들이나 이런 생들이 그 문제를 공모를 많이 해서 킬링 캠페인이나 이런 데 당선이 되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과학을 문제로 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수학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런 움직임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 거야. 잠깐만. 그럼 3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이제 조금 생각해봐. 3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뭐겠어? 이게 원래 2차 함수는 근데 더 깊이 들어오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죠? 알고 계세요?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요. 왜냐면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예요? 1차 함수잖아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등속도랑 등가속도랑 막 이렇게 또 그러면 교점은 뭐겠어요? 충돌인 거지. 얘가 이제 등속도 운동하고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제 빵 하고 이제 만나는 그 지점. 막 이러면서 이게 원래는 되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지우면서 수학적인 문제로 바꾸는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그거를 굉장하더라고. 지발. 선제들이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배경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여러분 저기 8-1번 125페이지를 펴주세요. 야, 지금 방금 내가 현주 선생님 그거 말한 거 만약에 쇼츠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민심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 궁금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잖아.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부흥신 저기 뭐 이런 그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사람이. 저 죄송합니다. 저 8-1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약간 그 선생님 수업도 보면서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현주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지발 진짜야.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수학 가르치려고 했을 때 현주 선생님이 인강으로 찍는 걸 엄청 많이 봤어. 근데 그때 현주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있어요. 수업을. 현우진 목장갑 유튜브에 쳐봐. 그냥 그게 12년 전? 11년 전? 그때 목장갑을 끼고 있거든. 왜냐면 자기가 막 분필이 닿는 게 싫다. 손에. 개소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목을 확 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목을 확 끌기 위해서 목장갑 빨간색 여기 목장갑 끼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막 한 거야. 저도 그거 따라한다고 목장갑 끼고 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제가 따라했다고. 바로 무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목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 진짜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목장갑 끼고 하면 이게 안 통해요. 이게 근데 이제 계속 분필로 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여기 전부 무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무전이 안 걸리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지상 30m의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지면의 높이를 h는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위치예요. 위치.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근데 이 30의 뜻이 t는 0에서의 위치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30m 위에서 던졌다잖아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이미 30에 있었다는 거죠. 알겠어? 네? 지발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알겠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중력가 속도가 9.8이죠. 그게 거의 10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당 10의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디로? 밑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t인 거예요. 시간당 마이너스 10으로 밑으로 힘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마이너스 10t인데 속도를 이걸 적분했다. 아직 적분 안 배웠지만 이걸 적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t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식이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럼 이게 위치니까 제가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V는 25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참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2.5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가 되는 순간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2.5가 되는 순간까지는. 근데 2.5가 되는 순간에서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위로 가는 힘과 아래로 가는 힘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낙하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2.5까지는 위로 올라가고 2.5 이후로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여러분 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1번 돌을 던진 지 2초, 3초 속도를 말해라. 그럼 2초 후에는 5의 속도에 있겠죠.
네, 순간 속도가 5겠죠? 순간 속도가 5라는 거가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었을 때 순간 속도가 5라는 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잖아요? 속도가 음수,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랑 마이너스 5다.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거의 의미가 위치가 0인 거다. 근데 t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5인가? 5를 대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인가? 6이네요, 6. 그래서 6초 뒤에 땅에 떨어진다. 좀 막 가슴 아픈 얘기지, 지발. 이게, 이야! 하면서, 땅! 이제 그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너네 그 나중에 자동차 회사 거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충격 실험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지발 이거 하기 전에 얘들은 다 안다고 이거 얼만큼 찌그러지는지. 그게 방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땅 할 때 그 속도가 몇이냐면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5다. 1초에 35m 가는 속도로 부딪힌다는 거죠. 지발. 엄청난 세기라는 거지. 1초에 35m면 내가 여기서 아무튼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하는 거의 순간이동급의 그 스피드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1초에 35m면 1분에 몇 미터 가냐? 다 공부 열심히 해라. 2.1km 가요. 그러면 시속 120km. 지발. 지금 120km로 오는 차에 부딪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거의 그 느낌으로 충격이 되게 된다.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죽나? 자, 야, 무슨 말 하는 거냐? 야, 이거 삭제해라. 야, 이거 지금도 이것도 좀 그건 같아. 야, 자, 그 다음에 3번.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속도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야. 속도가 0일 때가 바로 최고 높이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약간 중간에 이렇게 멈춰있는. 그런 느낌?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공중에서 멈춰있는 느낌? 해본 적 있잖아. 전 2번 있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진짜로 한 20m 날아갔거든요. 여기 웃긴 얘기 아니야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나 여기 보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게 버스가 오는데 파란 불 때 뛰는 사람들 있잖아.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뭐냐면 저게 30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란 말이야. 보자마자 저기 달리고 있어. 51번. 그럼 막 그냥 지발 전속력으로 막 뛴 거지. 막 이렇게 막 뛰는데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빨간불이었는데 그냥 뛴 거죠. 근데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저를 친 거죠. 그때 사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명을 겁나 크게 지른 거야. 진짜 나는 그 비명 때문에 내가 날아가면서 내가 놀랬어. 나 이제 진짜 죽나? 진짜야. 나 순간적으로 너네 진짜 나 이제 진짜 그냥 가는 건가? 날아가는 중에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로 시간이 멈춘 듯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진짜 천천히 가거든요. 이렇게. 이거 진짜인데? 나중에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20m 날아갔어. 뻥인 줄 알지? 진짜야. 진짜 20m. 여기 아예 저기 딴 쪽으로 떨어졌어 아예. 20m 뻥이다. 야 솔직히 한 10m? 10m가 맞는 것 같아. 10m.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여러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냥 멀쩡했어요. 그래서 그냥 쓰러진 다음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제 그대로 엎드려 있었는데 나는 이제 부끄러워서 엎드려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지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뭐 막 이거 막 이게 거의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거 무슨 상황이야? 왜냐면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니까 잘 친 다음에 천천히. 어쨌든 여러분 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이다. 그래서 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돌을 던진 후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아하, 평균 속력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8-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8-2번. x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6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v는 속도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랑 8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는 속도가 시간이 음수인 부분을 그릴 필요는 없겠죠. 항상 그래프를 그리실 때. 왜냐면 시간은 음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은 양수만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화면만 그려주시면 돼요. 항상.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다. 이걸 꼭 알고 계세요. 속도가 플러스라는 걸 뭘 의미하죠? 오른쪽으로 가는 잭기럽이다. 그 다음에 2부터 8까지는 속도가 음수다. 왼쪽으로 가는 거다.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이나 왼쪽인 거야. 앞뒤가 아니라. 그래,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 여기서는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속도가 양수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여기죠. 2랑 8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8이 되고 2부터 9까지에서의 최대 속력을 구하라. 속력은 제가 아까 뭐랬죠? 여러분 속력은 속도의 크기예요. 절대값 속도를 의미합니다. 절대값 속도. 그러면은 절대값 속도니까 여기 당연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왼쪽으로 가도 빨리 가면 장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걸 걷어 올리니까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될 거냐? 여기겠죠. 5일 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그거가 음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씌운 게 정답이 된다. 쉽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쉬워요. 이 도함수의 활용 중에 가장 쉬운 게 여기입니다. 여기는 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8-3번을 보겠습니다. 8-3번 보시면 여기다 적을게요.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가속도의 개형을 그린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제 물리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속도예요. 세로축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등속도 운동을 말해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속도가 더해지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속도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근데 속도가 증가하는 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더라도 직선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된다. 그게 여러분 몇 번이냐면 난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3번이지? 1번과 3번이 다른 점이 뭐야? 재밌다. 야, 잘 들어봐. 이거 핵심이 있어.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속도라는 거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기울기야. 가속도가 뭐라고요? 속도의 기울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K야. 이게 1,K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뭐야? K잖아.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로
순간 속도가 k가 되는 부분이 여기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k가 되는 부분이 적어도 몇 번 존재한다? 2번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이 3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8-4번까지만 설명하면 여기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8-5번에 그 길이의 변화율이랑 뭐 건널비의 순간, 부피의 순간면 여기는 여러분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아마 써져 있을 거야. 교육과정 아니다. 지발. 뭐 안 써져 있네. 자, 보겠습니다. 8-4번. 근데 아니에요, 확실히. 자, 8-4번 보면 키가 180cm인 사람이 여기 가로등이 여기 4m가 있어요. 4m. 400cm죠.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1분에 88m를 걸어간대요. 지발 이거 개뻥 아니냐? 야, 1분에 88m 걸어가려면 1초에 1.5m 걸어간다는 건데. 그럼 지발 1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개뻥이 어딨어? 맞잖아. 이거 진짜 맞잖아요. 이건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또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대수 아까 설명할 때도 부정확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180인 사람이 여기서 걸어간다. 여기 땅이에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림자는 여기까지 비추게 됩니다. 일단 이 상식 없는 사람 못 풀어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빛이 여기 있어 쐈는데 그림자가 여기서 맺힐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그럼 여기가 이제 18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초에 1분에 88m를 걸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t분 후에는 뭐라고요? t분 후라면 여기는 88t 걸어갔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치가. 야, 1분에 88m면 t분 동안 88t 걸어가는 거잖아, 지금. 제가 지금 위치를 구해야 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냐면 9대 20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9대 20. 9대 20. 그러면은 얘 대 얘도 9대 20일 거다. 그러면은 얘 대 얘는 9대 1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9대 11일 때 여기가 88t면 여기는 72t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끝의 위치는 t분 후의 위치는 160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가 160t니까 속도는 미분하면 160이겠다. 얘는 지금 1분에 160m씩 그림자 끝의 길이가 변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16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여기 보세요.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그림자 끝은 여기 있지만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그럼 72t를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7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숙제는 132쪽 8-1번부터 8-7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8-8번은 제가 방금 제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7문제니까 좀 잘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해석 짧게 하고 적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복습을 한 뒤에 간단히 제가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의 속도는 순간 속도라고 제가 했고요. 평균 속도가 아니다.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이라서 시간의 변화량을 0에 수렴시킵니다. 시간의 변화량을 이렇게 아주 0에 수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냅니다.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면서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 x의 변화량
요거를 여러분 순간 속도의 계산식인데, 그래서 이 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 라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라고 여러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의 뜻이 이렇다 보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거를 기호로 쓰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를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이거를 읽을 때는 ddt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호라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dt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읽을 때는 원래 오브라고 읽어요. 그래서 혹은 d 오브 dt라고 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로 미분이 이거예요. 야, 이거 정확히 적어주고 싶은데 이게 정확히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d라는 뜻은 미분해 라는 뜻입니다. 미분, 들어가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해, t에 대해 미분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ddt 또는 d of dt라고 있습니다. 근데 뭘 미분하는 거냐면 지금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원래 쓰는 식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d of dt x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x를 t에 대해 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표현이 dx of dt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읽으면 이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라는 거는 dx of dt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호라서.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구했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다. 가속도 여러분 그 악셀이라고 하죠. 악셀. 어쨌기로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앞글자 A를 땁니다. 근데 이거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서 dv of dt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32쪽의 8-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좀 간단한 부분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설사 전의 내용이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전의 개념 내용이 좋아. 눈빛 세워야. 여기 문제풀이 제가 8-7번까지 하는 것만 잘 보면 다 이해될 거예요. 8-1번 보겠습니다. 어떤 열차가,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열차는 후진이 없죠. 열차는 후진으로 간다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정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오송역이 있다. 그럼 오송역이 있으면 여기 오송역에 와서 브레이크 밟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이제 오송역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한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 열차는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째끼러 하면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브레이크 밟으면 사람들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밟습니다. 서서히 밟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일정한 페달로 밟을 때 감속이 되게 되는데, 감속. 그때 이제 그 정차거리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열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랬냐면 x가 24t 마이너스 0.4t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동거리가 지금 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제동거리가 24t 마이너스 0.4t 제곱이다. 근데 좀 그냥 무지성으로 간다. 그럼 v는 뭐가 될까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했으니까 v는 24 마이너스 0.8t가 돼요. 얘를 미분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속도가 0이 될 때 멈췄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거가 속도가 0이다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속도가 0이 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지, 이서연 씨, t가 몇일 때 멈추게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게 0이 되려면 t에다가 몇을 넣어야 되나요? 30을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지 t가 30이 됐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여기다 그냥 30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어떤 그거랑 너무 간단하다고 여기는. 그러면 30을 넣으면 720 마이너스 360 하면 360m 움직이게 된다. 그게 여러분 4번이 정답입니다. 8-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t가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t 세제곱 플러스 5t제곱 마이너스 4t다. 정말 쉽거든? 부정적분, 정적분 더 쉬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말했던 최대 때 거기서 끝났어. 이미 우리는. 가자! 자, 태훈씨. 처음으로 불러보는 것 같아요. 이 방학 때. VT는 뭐가 되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가속도를 했으니까 가속도도 미리 구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T를 구하겠습니다. AT. 좋아요. 저기 나은씨? 나은씨 AT 말해볼게요. 미분해서, 속도 미분해서 어떻게 되죠? 아, 빨리 말해. 진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말해봐. 이거 2t 세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뭐 하는 거야? 말해봐. 6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0이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VT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흉내내 볼게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 순간에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 그 순간에는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속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명제가 되게 중요한 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는 0이죠. 하지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럼 요거가 0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막 그렇게 방정식 다 고지식하게 풀지 말고 그냥 대충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t 대신에 뭘 대입하면 0이 되나요?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때의 가속도도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이 된다. 8-3번 보겠습니다. 지금 FT가 2t 제곱 마이너스 2t고 GT가 t 제곱 마이너스 8t가 됩니다. FT가 2t 제곱 마이너스 2t, GT가 t 제곱 마이너스 8t.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PQ가 이게 P가 움직이는 위치고 이게 P의 위치, 이게 Q의 위치인데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럼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해봐야겠죠? t에 대해서. 그럼 f't는 4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t는 2t-8이 됩니다. 그럼 4t-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4t-2의 그래프는 절편이 2분의 1이면서 째끼럽 이렇게 그려집니다. 2t-8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8이 절편이면서 4를 지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죠. 근데 2분의 1부터 4는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4 이후부터는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분의 1부터 4까지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t가 2분의 1부터 4까지 움직임이 다르다. 그래서 등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네. 네? T가 2예요. 뭐라는 거야 임마 지금. 야 확실히 지발 여기다 1 넣으면 0 되는 거 아니야? 어? 왜 틀렸어 1이? 아 그러네요. 여기서 걸렸네요. 그 아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잣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풀이에서 뭐냐면 제가 운동 방향을 바꾸면 속도가 0인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2를 2번 가지겠네요.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1에서는 접하는 거지. 1에서 접하게 되면 여기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야.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지식하게 대입해서 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t가 2일 때 여러분 운동 방향을 확실하게 바꾼다는 거를 확실히 구해야겠네.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말한 대로 2가 되겠죠. 야 근데 붕신아, 야 8-3번 설명하는데 8-2번 할 때 그 말 해야지 왜 뒤늦게 설명해가지고 분위기를 작같이 만드는 거야. 야 죄송합니다. 넌 왜 날 그렇게 봐? 야 이 새끼야, 새끼들 전부 정신교육 다시 하고 가야겠네. 어? 엠마, 야 8-3번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8-4번을 보겠습니다. 8-4번 지금 문제에서 FT가 나 근데 인터스텔라를 4번째 보고 완벽히 그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됐어. 이제서야. 나 이것도 다 인터스텔라처럼 보여. 너희 그거 자 GT는 나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 그 내용을.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 인터스텔라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PQ가 만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 여러분 만난다라는 말을 수학의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수직선에서 만난다는 말을 수학의 용어로 바꾸면 위치가 같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위치가 같다. 그때 시간에서의 위치가 같으면 그때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을 같다고 놓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놨을 때 t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같아질까요? 2 아니겠어? 1은 방금 제가 살짝 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2를 한번 넣어볼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저처럼 푸는 겁니다. 막 거기다 막 2분의 3 이런 건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풀어도 돼. 그리고 사실 2를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36. 자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승부다! 어림없죠? 지금 어림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림없고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 대입하면 54 마이너스 81.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어림없죠? 자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4 대입하고 안 나오면은 이거 문제 안 풀게요. 4 대입해보면 128 마이너스 144. 나는 거의 왔다. 지마 이제 끝났어 이 새끼. 그럼 마이너스 16이죠?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역시 정확히 여러분 마이너스 16으로 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식 세워서 이항시킨 다음에 어차피 대입하실 거잖아요. 조립제 보고 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은 이거 숙제 해오신 분은 더 궁금할 건데 어차피 대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근해 공식을 쓰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식에서 t 대신에 대입해서 같은 걸 찾아주는 게 훨씬 나은 거다.
그럼 t 대신에 4를 대입, t가 4일 때 위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미분하자. 그러면은 f't는 6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고 g'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럼 4를 대입하면 너희가 풀어보세요. p-q는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8-5번. 오케이, 왔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아무 의미 없는 문제들을 지나서 처음으로 시험에 완전히 나올 것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8-5번. 잘 봐주세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간 t에서의 위치가 각각 ft, gt일 때 t가 0보다 크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생각해주면 돼요. 당연하지 지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타임은 0보다 큰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는 뭘 제외한 걸까요? 그럼 t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왜 썼을까요? 음스? 음스라니 이 새끼야. 음식물 쓰레기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새끼야? 이 새끼. 아니 t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왜 적어놨을까요? 당연한 말인데 지금 t가 0보다 크다. 아니 시간이 양수인 건 당연한데 인터스텔라에도 나오더라고.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를 수는 있지만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주인공 옆에 있던 애가 28년이 지나가지고 여기 흰 수염이 다 나 있는데 30분 왔다 갔다 했는데 28년이 지났으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t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t가 0보다 큰 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왜 그 당연한 말을 적어놨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혹시? 8-5번에 ft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8이다. 그 다음에 gt는 mt다. 이게 지금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속도가 같은 게 3번 있으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이거예요. 속도가 같은 게 3번, 그럼 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f't는 고비 미분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거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 미분하면 2t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8 플러스 t제곱 2t 마이너스 8. 오늘이 수능 100일이더라고요. 딱 수능 100일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보려면 1년하고 10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진짜. 보통 이런 말을 하면 금방 갑니다. 이제 시간. 이제 그냥 미친 듯이 빨리 가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통 고2 때 수능 100일 전에 딱 이 말을 하거든요. 항상. 수능 날이랑. 이제 여러분도 편의점 가서 담배 주세요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금방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거다. 왜냐면 내가 담배 피려고 할 때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담배 안 피게 되는데 내가 담배를 하루에 10갑 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시게 되면 10갑 펴도 상관없는 거죠. 죄송해요. 담배로 예를 들어서. 아니 씨발 분위기 오늘 왜 이래? 야! 그러면은 이걸 전개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16t제곱 플러스 36t 플러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제곱 플러스 36t가 됩니다. 이게 P의 속도가 됩니다. 그럼 G'T는 뭐가 되죠? M이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의 속도랑 똑같은 게 3번 있으려면 그때 M의 범위가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그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리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미분이죠. 얘를 그리려고 할 때. 그럼 얘 미분해보면 12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6이 돼요. 12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서 12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잭길업, 잭길업, 잭길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하지만 여기다 그어주고 여기, 여기다 그어주고 여기.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돈을 여기다 투입했잖아요. 그럼 이건 나와야 돼요. 좋아요. 태훈 씨. 여기가 뭐가 되죠? 이것도 리전드입니다. 지금 저 새끼 안 보인다는데 저기 앉아 있어요. 야, 너 미쳤냐? 빨리 와, 여기로 와. 앞으로. 제 여기로 옮긴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새끼 또 무슨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민준 씨, 여기가 몇 시 됩니까? 아, 저 웃기려고 야, 너가 말해 빨리. 4가 되죠, 4. 4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몇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쪽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일 때는 여러분 뭐가 되냐면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속도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16 1을 대입하면 16이 돼요. 3을 대입하면 0이고. 그럼 내가 m이라는 이 속도의 값이 언제 세 번이 같아지냐면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m이 될 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같아지면서 세 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 차이 나면 원래 4 차이 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0과 16 차이가 날까요? 이거에 대해서 안준모 씨가 말씀해 보시죠. 2 차이 나면 3차 함수에서 4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외우느라 했는데 여기서는 16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러면은 이 여름방학 과정이 사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몰랐다면 이 수업은 거의 사기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잘했어.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 2 차이 나면 4 차이 나는 거고 최고 차이 개수가 4니까 4배가 펌핑 되게 돼요. 그래서 16이 되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0일 때 여기 16 구하는 거는 오브코스죠. 사실 이거 대입 안 해보죠.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m은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8-6번.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한 방향으로만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했냐면 F20과 G20이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이 될 때 두 자동차가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A 자동차와 B 자동차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분노의 질주처럼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야! 하면서 이제 가는데 계속 똑같이 가진 않겠죠? 어떨 때는 A가 앞서다가, 어떨 때는 B가 앞서다가, 어떨 때는 A가 앞서다가, 어떨 때는 B가 앞서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20이 되는 순간에는 짜! 하면서 이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노의 질주 안 봤어? 익스트림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F20이랑 G20이 같은데 나에서 뭐라 되냐면 T가 10부터 30일 때는 0, F'T, G'T예요. 그럼 F'T가 의미하는 거랑 G'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G'T는 Q의 속도고 F'T는 P의 속도인데 10부터 30까지는 Q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면 이 왼손이 P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이게 P고 이게 Q인데 처음에는 P가 앞서 있었던 거야. Q가 주인공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점점 따라잡는 거야. 이야 하고 20일 때 같아졌어. 그 다음에 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때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다? Q가 P를 추월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무슨 말이죠? 출발 그 3번이 일단 제가 말한 B가 A를 한 번 추월한다 이렇게 있는데 1번에 여러분 틀린 거를 파악하는 게 더 쉬운데 네? 네? 처음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봐볼게요. 처음에 여기서 같이 출발했어요. 분노의 질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얘가 앞서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A가 앞서 있어야 나중에 B가 추월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네?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왔다 갔다의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정확히 표현한 거는 야 근데 야, 이거 나 국어 거의 야 이거 확인해줘. 이거 3번이야? 답? 확인해줘봐. 답 몇 번이야?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답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더 헷갈려 지발. 3번 맞아? 네,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T가 10부터 30까지만. 10부터 30까지면 맞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숙제를 얘만 해오고 여기 다 전멸이다 보니까 너 해왔어? 그래? 좋아. 고마워. 지금 숙제를 안 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제 대학교 때 제가 영어 시간에 같이 못 웃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웃긴 얘기를 해도 절대 못 웃고 있죠.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8-7번 어쨌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 PQ가 동시에 좌표 평면에 원점 O를 출발해서 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이만큼, Q는 Y축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제 분노의 질주가 이제 저기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얘 P랑 Q랑 동시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P는 그랬을 때 몇 초 2의 속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고 Q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몇 초 4의 속력으로 위로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T초 후에 얘는 2t,0에 있겠죠? 왜냐면 1초에 2씩 움직이니까 T초 후에는 2t만큼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1초에 4씩 움직이니까 T초 후에는 4t만큼 위로 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0,4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직선 PQ라는 건 선분이 아니니까 길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직선 PQ와 그 다음에 Y는 EXY의 교점. Y는 EXY의 교점은 기울기가 2인 거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빨간색의 기울기는 뭔가요? 마이너스 2죠. 그럼 노란색의 기울기는 뭔가요? 2죠.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나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타와 이 세타가 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여기 점의 x좌표가 t라는 거를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등변이겠죠. 얘도 이등변이니까 여기 0과 4t를 반으로 나눈 2t가 y좌표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t, 2t가 지금 교점의 좌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r인 겁니다. 근데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란 거는 길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란 말입니다.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란 말은 길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라.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t, 2t면 여기가 루트 5t가 돼요. 그럼 루트 5t를 t에 대해 미분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루트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저기 체키럽 여기 2단원 연습 문제였어요.